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수입니다. 오늘은 농지에서 조경수, 조림수, 사료작물 이런 거를 재배할 때 작용으로 인정이 되는가? 제천작용에 대한 정리와 입증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천과 작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글로도 유튜브로도 강의에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세한 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어떠한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다 나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세무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또 이거에 대한 것들을 또 저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솔직히 강의가 아닌 이런 데에서는 웬만한 거는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즘에 와서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걸로다가 조경수나 조림수들을 많이 권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 사료작물을 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이것이 작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다 아니다,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꼼꼼히로다가 해서 또 입증 자료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거를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이거를 심사하는 세무 공무원들의 입장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편적으로 이것은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고 다음 주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좀 이게 다툼의 소지가 조금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는 뭐 1000제곱미터 이상 또 뭐 1년 중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뭐 이게 이제 농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농업인의 정의예요. 그다음에 이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재배하는 사람 이런 경우를 말하고 또 이러한 데에서 그 소유 농지에서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자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상시 종사와 노동력이 2분의 1인데 이 2분의 1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올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입증 자료하고 공적 장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그 글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린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 얘기할 거 없이 자 농지를 사서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쉽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년생 작물을 심으려고 하고 이때 묘목을 판매하는데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묘목 파는 데가 이제 조경업체들이기 때문에 조경업체들이 조경수나 정원 좀 비싼 나무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또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비싸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심으면 돈이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들 일단 첫째는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쉽게 더더군다나 재배하려고 해요. 아주 열심히 재배를 해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한 건 다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해가지고는 더더군다나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다 그러고 자기네가 나중에 사갈 거라 그러고 얘기하지만 실제 나중에 거의 사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똥값에도 안 갖고 가려고 들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그 얘기는 그냥 차치하고, 자, 조경수나 조림수를 재배하는 경우에 어디까지가 재배고 어디까지가 재배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모호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경수 재배도 용농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고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경수나 조림수는 어린 묘목을 재배하면 재배입니다. 그러나 조금 큰 나무들을 재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판매 시설이고 재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경수도 크게 성목으로 만들어서 관상수로 팔으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뭐 20년, 30년을 내 밭에서 키워갖고 내가 파니까 그것도 재배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을 그 표준 분류표에 보면 농작물에 묘목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농지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조경수나 조림수는 묘목에 한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적어도 4년 내지 6년 미만 생들 이 정도가 적당한 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 이상이 가면 그야말로 마땅한 시비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올려놓고 그러면서 통계청이나 국세청 표준분류표에서 식량작물 등 재배작물에 대해서 쭉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경수나 조림수는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다만 화훼나 이런 거에 묘목이라는 부분이 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묘목 재배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다음에 조림수나 조경수는 임야에다가 재배를 한다 그러면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임야에서 그런 거를 하면 산림 경영이 되고 산림에 대한 거는 되겠죠. 그다음에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목장을 하는 축산농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료 씨앗을 사오고 그다음에 농사 짓느라고 들어온 뭐 비료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작용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자를 사온 건 있어요. 비료를 사온 건 있어. 근데 판매한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재배로다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료작물을 심었는데 어디엔간 처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그냥 줬다. 이건 조금 그렇죠. 내가 자가 소비했다는 건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다음은 얼마를 받고라도 팔았다 하는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사료작물을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었다고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혼자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과수나무나 다년생 약용작물의 경우에는 또 어떠냐?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보자. 그 수종에 대한 재배 기준에 수령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 대부분 수령에 상관없이 과수나 약용작물을 수확 채취할 수 있다. 그러면 재배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두나무 같으면 뭐 20년 30년이 돼도 또 저도 호깨나무를 재배하고 있지만 호깨나무 같은 경우에 30년씩 재배를 해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재배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성목이고 큰 나무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느냐 입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관상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묘목에 여기 안 들어가요. 약용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수나무도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호두와
밤나무가 다시 이제 들어갔죠, 이번에 저거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조경수나 조림수를 심어놓고 무조건 뭐 20년, 30년을 있어도 이것을 재배라고 우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과연 담당자라면 나무를 심어놓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재배로 봐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항상 역지사지로 좀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일반 농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판매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년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가 2년에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 특히 사료작물 같은 거는 내가 가축을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매년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산량의 뭐 전부를 입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만 입증이 돼도 괜찮다 하는 얘기고, 조경수나 조림수 그리고 사료작물들과 같은 일반 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생산을 하는 그 과정이 재배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생산물에 대한 소비나 판매 등이 농산물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조림수나 관상수는 수백 년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0평짜리 땅에다가 조림수나 관상수 2개, 3개 심어 놓고서 200년, 300년이 가도 그거를 재배라고 하실 겁니까? 이건 재배는 아니에요. 이거는 살림이라면 혹시 성목으로서 생육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산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농지에서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반대로 좀 생각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묘목에 가꾸는 것은 재배고, 커다란 나무가 될 때까지 키우기만 한다면 재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료작물은 자가소비나 축산농가에 판매를 한다면 재배고, 그런 것이 없다면 재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서 땅바닥에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초나 뭐 화훼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으면 재배지만, 커다랗게 거기다가 기분되거나, 그래서 뭐 구경거리, 우리 온실 같은 거 왜 관상시키는 거 그렇게 한다거나 화분에 심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하면 이것은 재배가 아니고 판매 시설로 작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화훼도요, 비닐하우스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생각을 해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지에서 작용 여부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느냐 아니냐 여부고, 농사를 짓고 작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서는 이러한 농사 지은 서류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나 세무서 등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들 잘 챙겨 놓으시고, 수확물에 대한 수매나 판매 등 자료도 매우 중요하니까 잘 챙겨 두시기를 권한다 그런 얘기예요. 농사를 몇 년간 지었다, 또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고 이렇게 농산물을 수확해서 수매나 판매를 했노라고 어디에다가 누구에게라도 내어놓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나만이 인정하고 나만이 지었다고 우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가 봐도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좀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노망에 가까우신 분들이 봐도 마찬가지. 뭐 젊은 사람들이 보면 당연하고, 전문가가 보나 일반인이 보나 그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재배가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만이 우겨대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다 아닌데. 자, 재배라고 하는 것이 이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한번 보자. 사람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농지예요. 경지에 작물을
길러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인 영위체계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농지에다가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것을 재배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오늘 요즘에 와서 그 농지법이 강화되고 나니까 쉽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조경수와 조림수인데, 조경수와 조림수는 어린 묘목을 재배하는 것은 재배다, 성목이 되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5, 6년 정도, 아마 이 정도는 재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넘어가면 재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만권익위원회에서 뭐 저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축산을 하고 있는데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판매 실적이나 여기 없어도 자가소비로서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어서 종자를 구매했거나 비료 산 영수증만 있어도 가능하겠지만은, 본인이 축산농업을 안 하는데 사료작물을 재배를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축산농가에, 그러니까 등록된 축산농가에다가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 확인서와 계좌로 거래를 한 내용, 이런 내역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판매했다는 입증을 한다. 그냥 현찰로 주고받은 거 아니면 영수증 손으로 쓰고 받은 거,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좌로 주고받는데 그쪽에서 축산농가로 등록된 확인서와 축산농가라는 확인서와 그다음에 본인이 그걸 샀다는 그 확인서를 동시에 같이 첨부를 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보면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게 유튜브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도 요즘에 이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마치 아주 엄청난 방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특히나 세무 공무원들, 또 농업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분들이 아니고, 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누구보다도 명확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상으로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에서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정말 농사도 짓고, 또 실제 누가 봐도 농사를 지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 자료 완벽하게 갖추시고,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난 농사 지었어, 어떤 사람이 믿어줄 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어줄 거냐. 나라만 믿어줄 거냐로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자고 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촌 작용 굉장히 쉽고도 까다롭습니다. 정말 작용을 잘 하시는 분들, 서류를 구비를 어느 정도 하시면은 충분하게 입증자료 충분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결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본인들이 직접 작용을 하시고, 손이 조금 덜 가는 작물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 공연히 비싼 나무 뭐 이런 거 해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좀 싸면서도 관리가 손쉬운 것들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경수, 조림수, 사료작물에 대해서 작용으로 인정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지 투자로 모두 부자 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아는 상식 여러분들 곁에서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